이 시점에서 선관위가 아니나 다를까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맞추려고 1시에 100명, 2시에 100명, 3시에 100명 말도 안 돼. 그렇게 투표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옥에 나가세요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요. 선관위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나가세요. 선관위 네. 지옥에 나가세요. 뭐냐면 주진우 의원이 요새 열일 백리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109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전국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100표씩 늘어나냐? 100표가 딱딱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아예 11시간까지도 한 표도 안 늘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또 마지막에 가면 또 확 늘고. 그러니까 이 100단위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벽돌 투표라는 오늘 그 말씀을 쓰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죠.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계를 그때 다 하잖아요. 투표율을. 그렇죠. 그러면 저 투표율을 보고 아직 투표를 안 한 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선거 범죄인 거예요. 저걸 단순히 검경 합수본이 이제 수사할 때 그랬다잖아요. 그거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 최종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진우 의원의 조사에서도 그랬대요. 마지막에 두드려 맞춘 거야. 그러면 밤 8시에 맞추면 되냐고요. 네. 그 중간에 6시간 동안 한 표도 안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구에서 누군가를, 그때 예를 들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김문수 찍으려던 후보자, 이 유권자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고. 네. 안 늘어나잖아. 봤죠. 그러면, 내가 찍어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 현상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걸 쌓아놓고 검사하는 방법이 찔러봐서 나오면 거기에 이제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드러난 이 투표율 조작 선거 사무소 개수만 109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109곳이 전부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특검 발족 전에 여러 가지 제보만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이 정도면 사실은 대선 무효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2020년부터요.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산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가능한 걸 넘어서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번 6.3 부정선거 사태 터진 직후에도 여러 투표소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득표 숫자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후보별로. 이게 호남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었고 이 서울 지역 몇 군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 통계적으로 우연의 일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의혹 제기하는 분들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그때 고려대학교에 네. 통계학 교수란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몇 억분의 1이지만 가능은 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몇 조분의 1일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하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의혹들을 막아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여지고 이 통계율 조작 자체도 굉장한 문제죠. 이거 총체적인 선거 부정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만 했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아니,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했잖아요. 드러난 건 지금 투표율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거고 정말 지금은 여야 합의로 2명을 추천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철저히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특검 임명해야 될 명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2025년 대선 이재명이 뽑힌 그 대선에서 109곳의 투표율 조작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2024년 총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엉머우리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2024년 총선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질식할 지경이 됐는데 그 총선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이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 선관위
전산 서버. 이번에 선관위 특검의 조사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임명은 하게 되겠지만 이재명이 골라 잡는 그 상위에 올려놓는다는 두 사람의 특검도 적어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임명할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른바 특검 제척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추후 협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정신 똑바로 이번에 권영진한테 멱살 잡혀서 정신이 물론 본인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후 협상을 할 때는 저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뭐 그냥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그냥 해달라는 데도 다 사인해주고 와서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 추인할 때만 해도요. 제가 참 실명 거론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장덕 대표께서 그때 의총장 박대출 의원과 함께 서버도 수사 대상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가 합의를 하더라도 특검 추천도 중요하지만 수사 범주 합의를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취급받아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전산 조작 지금 다 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서버 털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 그런 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을 때는 서버 관리,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이 특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동력을 가지고 더 격렬하게 투쟁을 해야 될 이게 동력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적어도 장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총선과 대선 전산 기록도 수사할 수 있대요. 맞죠. 대선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그럼 특검이 발족만 하면 지난 대선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총선도 네. 봐야 돼요. 네, 총선 관련해서도 뭐가 나오기만 하면. 네. 그러면 저는 최장 170일 안에 이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데 장동혁 대표의 반대 토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갈이 없이 민주당 하자는 대로 예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한 거예요. 왜냐면, 장 대표와 저는 뭐 개인적 인연이 없는, 저는 당원도 아니고 두 분처럼,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범보수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이제 천지일보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장동혁 대표의 범보수 지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독 선두, 보수층, 그러니까 이 보수층이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뭐 개혁신당 등의 나머지 보수까지 합쳐서도 단독 선두. 이건 뭐 2%에서 35%로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자, 한동훈이요.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는 드디어 3등에서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3등으로 올랐었어요. 어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진숙 의원이 의원 된 게 뭐 한동훈도 같은 시기에 됐긴 했습니다만 두 달 만에 이게 이렇게, 그래도 한동훈은 전에 당대표라도 했고, 그죠. 훨씬 그 정치권의 경력이 좀 더 있는데, 그냥 한동훈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 펜앤마이크, 오전에 갔을 때 제 뒤에 바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타사지만 2년 존경하는 선배 되시는데,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도 장동혁의 단독 선두, 거기에 불안불안한 오세훈의 2등. 근데 오세훈 2등은요, 이번에 10월 말에 2심 지나면 지워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지워야 된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진숙 의원이 2등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한동훈 씨 막 그 측근들이 뭐 오세훈 시장 뭐 같은 개혁파다 그러면서 오 시장 떨어지면 한동훈이 원탑된다. 이현종 씨 같은 분들 무슨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좀 이상해. 당당하게 내가 진짜, 한동훈 원톱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시장 박수 친다고 뒤집어씌워. 하여튼 그건 그건데 이번에 또 확인이 됐죠. 오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터졌는데 한동훈 씨가 그거 못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지지하는 분들도 한동훈 씨 수준의 이런 반조직적이고 이런 해당행위성 인사들 무슨 보수입니까 본인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스페인 드러났죠. 말로 엔추파도스라 그럽니까? 그렇죠. 아, 정말 저는 네. 아이고. 저희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멜콩TV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바로 미셸 스틸박 신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그분 이름이 은주잖아요. 네. 근데 오자마자 광화문 스타벅스를 방문했더라고요. 이야. 그렇지. 그리고 공개 행보였어요. 어허. 남편하고. 약간 직원들도 있고. 남편하고 저는 같이. 이거 의도된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괴롭힘, 민주당과 좌파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쿠팡 문제도 있고 구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쿠팡을 가면 좀 이상하니까 미 대사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근데 제가 그 광화문을 잘 알잖아요. 네. 미 대사관에서 광화문 스타벅스 가려면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야 돼요. 그렇지. 그거 되게 멀리 걸어가야 돼요. 그죠. 세종대왕 동상 지나서 건너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이나 수행하는 비서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대사면. 그죠. 사오라고 하면 돼요. 네. 요새 스타벅스 배달도 다 해줍니다. 그럼요. 근데 일부러 갔다. 그럼요. 광화문에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노출됐다. 아하. 굉장히 이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사인 아닙니까? 쇼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미국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좌파 정권이라고 직격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강경화 대사가 진짜 코미디예요. 거의 초치되다시피 해서 지금 국내로 거의 송환되다시피 와서 그 미국의 민원 처리하느라 지금 시간 다 그 쓰고 장면 있잖아요. 나오네요. 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야. 근데 지금 지금 스틸 대사가 최근에 불거졌던 이런 스타벅스 이재명의 갈라치기 선동 사태를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국 기업이긴 하죠. 우리가 브랜드를 빌려 쓰는 한국 기업이지만 어쨌거나 그 미국에서 출발한 태생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또 미국 기업을 향해서 이 쿠팡의 또 연장선에서 또 갈라치기 한 거 아니야? 또 좌파 정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불매선동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그 인식을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첫 행보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당연합니다.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죠. 똑바로 안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스타벅스는 본사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애틀에 있고 스타벅스의 로고인 이 사이렌. 그것 역시 미국을 상징하는 로고. 단순히 커피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배제고 사태, 탱크데이.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다 지금 미셸 스틸 대사가 보고 온 거죠. 오기 전에 강경화를 만났는데 둘이 또 1955년 같은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강경화와 이 미셸 스틸 대사는 살아온 궤적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죠. 네. 공통점은 한국인 부모를 뒀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스타벅스를 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 정치인은 그 과거에 그 메들린 올브라이트라고 그 유명한 그 국무장관, 그분은 브로치로 본인의 모든 그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치 정치란 말도 쓰는데 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니다. 그거는 이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쿠팡 문제를 이제 바로 따질 거예요. 이재명이 왔으니까 이제 신임장 제정을 내일쯤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강경화 만나고 왔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분의 지난 주말 일요일 행적을 보면 놀랍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호떡 아주머님을 만나서 호떡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거리 호떡 그거 사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하고 밝게 웃으면서 거기에서 그 호떡 아줌마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한국의 뿌리를 정체성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 남편 숀 스틸 변호사하고 계속 같이 가던데 그 다음에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서 스타벅스를 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호떡 아닙니까? 저 종이에 싼 야, 저 굉장히 호떡. 수수하게 또 나와서 이렇게 저 티셔츠 차림에 누가 저분을 막강한 미국 연방의 재선 하원 의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 바로 전화하면 받는다는 그러니까요. 그 플라이츠 부소장이 그랬잖아요. 그런 아마 최초의 인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도 갔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이런 데를 상징적인 데를 가고 더 중요한 거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어요. 영락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향민 분들이 세운 고 한경직 원로 목사가 만들었던 반북 이 반중의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 자유파의 상징성이 있는 곳들만 골라서 가는 것 같아요. 전부 거기만 간 거야. 그러니까 영락교회 예배도 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메시지는 이 스틸 대사가 탈북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북한 인권 문제. 바로 그렇죠.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미국 못지않게 많은 데가 이 교회인데 이 스틸 대사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영락교회를 골라서 물론 영락교회가 과거에 좀 다른 모습이긴 해도 저는 이 모든 행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면 네. 조만간 올림픽 공원도 한번 쓱 산책하시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슈퍼챗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멸콩TV 식구죠. 레이나 김효은 대변인이 투표율 조작했는데 득표율 조작은 안 하겠느냐 라면서 방송 화이팅 한다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저기 빨간 저 위에 있는 게 김효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감사하네. 장관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이양수님도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점심시간인데 지금 7,800분이 보고 계세요. 이 점심시간에도 박민영 교관에 박민영. 아이고 두 분의 전 업해가고 나는 있습니다. 보수다. 좋아요. 업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더 힘내서 한 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좋은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가, 장동혁 대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가, 당원 주권 강화, 자꾸 당원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기득권들에 맞서서 장동혁 대표가 준비하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권영진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 짚어보기에 앞서서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보고 올 테니까요. 약 8천여 분 모두 다 좋아요 누르면서 마지막 광고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주권 강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개혁안을 띄운다. 광복절로 예상이 되고 있죠. 광복절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라. 야, 한가발 너는 그래가지고 국민 추천제했냐? 비례대표 채점도 없었냐?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지는 국민 추천제랑 비례대표로 지 친한 게 정말 영혼도 없고 두뇌도 없는 사람들 다 지 사람들로 깔았으면서 지가 대표 아니니까 갑자기 당대표한테서 공천권 뺏겠다. 이건 또 뭐냐면 현역 의원들 기득권 다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경선시키면 신인이 현역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싸우지도 않고 3선, 4선, 5선한 적폐 현역들 날려버리는 게 정치개혁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 강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박민영 대변인. 일단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꾸 언론들이 민주당이랑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요 당원들 무서워가지고요 당원들 1인 1표제를 지금 만들고도 모자라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당원 표심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다 들어가요 민주당은. 근데 우리 당은요 당협위원장들도 사실 임기도 없고 거의 사실 임명직이죠. 시도당 위원장들도 대의원들이 뽑아요. 일반 당원들이 아니라. 대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짬짬이 선거로 지금 다 그 친한파들 들어가 있는 거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사사건건 당대표와 다른 노선 가고 맨날 뭐 투톱 갈등한다 그런 식의 기사만 만들어내고, 우리 당은요 당대표 폐지하자라고 하는 말을 감히 그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당원들을 그냥 없는 존재 취급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문화가 지금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분들 입만 열면 정말 입버릇처럼 당원들은 한 줌이다. 뭐 일부에 불과하다. 송석준 의원님,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국민들 밑에 두면서 대결적 적대적 대결 구도로 민심과 당심을 자꾸 비교하면서 당원들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근데 또 민심이란 것도 웃겨요. 자기들이 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기는 해?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당대표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원내 중심 정당 집단지도 체제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 분위기를 싹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장덕 대표의 문제인식이고요. 본질적으로는 거국적으로는 우리 당처럼 10년 동안 당대표 임기 지킨 사람 한 명도 없고 대통령 10년 동안 2번 끌어내린 이런 폐륜적인 정당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당의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당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공천 자체의 당원들의 어떤 의중이 많이 반영이 돼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 박상규 위원님,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한동훈이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시 이거 옛날에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결국 현역 의원들 영원히 국회의원 하게 해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해 먹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무성 씨나 지금 한동훈계가 말하고 있는 이 당원 중심 뭐 정당은 사실 당원 중심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천년만년 해먹겠다는 약간 일본의 계파 정치, 금권 정치 그 나쁜 유산 딱 내각제. 이런 쪽이에요. 예. 내각제 모양이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미국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철저한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 미국에는 당 대표는 없고 플로어 리더라고 그래서 상원의 원내대표, 그렇죠. 하원의 원내대표가 있고 하지만 철저히 당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원이 대선 후보도 뽑고 심지어 동네 그 소방서장까지도 경찰서장도 다 투표로 뽑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의 입김이 미치질 않습니다. 전부 공화당은 공화당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의 그 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해야 된다. 그런 미국식의 그 대표를 없애자는 목적하에서는 미국식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 그 본질은 일본의 구태적인 그 내각제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머리는 미국, 몸은 일본.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각제는 절대 지금 한국의 실정에서 그리고 그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자꾸 꺼내드는 게 소위 집단 지도 체제예요. 대표 최고위원을 내세우고 그런데 대표 최고위원제가 그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 번씩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맞지 않는다. 2012년 13년에 국민의힘의 전신 때도 한번 했잖아요. 네. 집단 지도 체제. 그거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것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 쓰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김무성 씨와 이 한동훈계가 뭔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울산에서 국민의힘 일부 영남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어렵지만 역할을 잘해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겠다. 공천 때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날려야 된다라는 장동혁 대표 기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지선 때 진짜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맞아요. 진짜 보수 네. 지키겠다, 우리 우파 진영을 지키겠다고 울산도 사실 울산에 가셔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울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든 우리 보수 진영이 우리 대통령들께서 발전시켜온 울산 더 잘 돼야 한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크게 울렸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요. 우리가 그런 업적을 만들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건국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철저한 이런 무장화된 이런 이념으로 투철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여러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우리의 과거 레거시들이 지금 이렇게 분탕만 치는 사람들 때문에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빛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도 헌신적으로 띄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난 지방선거들 비교했을 때 선방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한테 입법, 행정, 사법 다 먹혀있는 형국입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이런 절박한 와중에 똘똘 뭉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당대표 드잡이나 하고 있는 그런 원내 의원들을 향해서 저는 경종을 울린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유화적으로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 역할이 뭐였겠습니까? 대통령 직접 하시면서도 이 정당과의 반목, 이 정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아마 그런 당사자성을 또 가지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디 좀 잘 받들어서 제발 좀 정당다운 정당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이겠습니다. 이 와중에 네. 근데 지금 멱살과 미래의 권영진 의원은 나는 자진 탈당은 절대 안 한다. 아이고야. 국민의힘을 떠날 일이 결코 없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면 수용하겠다는 건데 그건 협박 아닌가요? 이 징계 수위가 일정 이상 세면은 나는 수용 못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이 멱살을 잡아놓고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 잡아놓고도 이렇게 버티는 것도 참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일이에요. 그냥 탈당 권고를 빨리 결의해야 돼요. 의결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왕조 시대 용어로 말하면 빨리 사약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못 나갈 테니까 사약을 내려다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금부도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길게 끌 얘기가 없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탈당 권고를 최고위원을 회의에서 의결하면 네. 열흘 딱 세요. 10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제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영진은. 왜냐하면 이 권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핍박받는 모습으로 끌려 나가야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차기 공천받기는 틀렸다는 네. 걸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그래서 이 권영진 씨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핍박은 전혀 안 받는 거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뿐인데 저렇게 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다는 모양을 갖추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저럴 때는 빨리 금부도사를 보내주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앞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참 울산을 우리가 만들었다. 얼마나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이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도시가 우리나라에 보면 울산과 구미와 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울산이 배신자인 김상욱에게 넘어갔어요. 사실 보면 김태규 의원이 울산 남갑에서 김상욱이 내놓은 그 의석은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울산의 민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김상욱이 됐느냐? 좌파들은 단일화를 했고 우파는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 박맹우 맞습니다. 전 시장은 지금도 김상욱이랑 같이 회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총질, 지금 분탕질, 뒤통수, 갈라치기 저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 분열을 하니까 울산 시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민석이 울산에서 민주당만의 잔치이긴 하지만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울산을 우리의 도시 울산, 보수의 도시 울산을 찾아와야 됩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저 울산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늘 가 있는 곳인데 어쩌다 울산시장이 김상욱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념 당원 주권 강화 방안도 저희가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권영진 같은 자들, 징계 대상에 오른 자들, 윤리위 상황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당의 기강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8,000분까지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셔야 이게 다시 보기로 더 많이 재생될 수 있고요. 요새 멸콩TV 쇼츠 조회수가 막 다 10만, 20만 다 넘더라고요. 그래요? 그 쇼츠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쇼츠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틱톡 이런 데 퍼가주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멸콩천사 후원 회원을 좀 간절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환경을 위해서 유튜브 멤버십 말고요. 저 밑에 번호 010-9939-1144로 문자 주시거나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정기회원 가입해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저희 앞으로 멸콩TV 토크 콘서트 등을 할 때 멸콩 천사분들 먼저 모시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꼭 이 멸콩 천사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70분 쭉 달려봤고요. 네. 저희는 내일도 12시 점심시간 늦지 않게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